이것도 번 30번. 29번 30번 20 22 20이랑 21 20이랑 21 먼저 18번 문제 기출문제 다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항등식 베이스에 있는 문제 형태인데 같이 문제 확인해 봅시다. F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식으로 잡히는 다항식이고 그 다음에 F3을 구하라는 거 보니까 이제 F 함수 F의 다항식 만들어내라는 문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두 가지인데 fx 플러스 gx라는 다항식을 x라는 1차식으로 나왔을 때 그때 나머지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식을 지금 요 2차식으로 나왔을 때 그때 나머지가 이렇게 표현됐는데 근데 그 나머지가 같다라고 지금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gx의 다항식이 1 대입했을 때 결과가 7이다 라는 조건까지를 통해서 f의 3을 구해내봐라 하는 게 요상이에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다시피 이 다항식이 몇 차식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x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눴어.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때 나머지는 f0에 플러스 g0으로 표현하시겠죠? 나머지 정리. 기억날 겁니다.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이제 f0, g0이 몇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결과의 값이 어떤 상수일 겁니다. 이걸 A라고 부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 단계로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조건은 정확하게 항등수로 한번 표현을 잡아볼게요. fx에 플러스 gx를 내가 x의 제곱에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2로 나왔더니 어떤 몫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때 나머지가 x의 제곱에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fx로 표현된다 라고 지금 언급되어 있네요. 문제 조건 잘못 썼구나. fx는 그냥 다항식이고 gx가 초차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죠. 문제 잘못 썼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와 있는 조건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조건 이게 분명히 나머지인데 이 나머지하고 지금 이게 같다 그랬거든.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보면 돼? 왜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fx의 식적으로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네요. 자연스럽게 조건 맞춰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x의 제곱에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fx를 a라고 우리가 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x가 표현이 되겠죠. fx는 요놈 이퀄의 이놈의 상황에서 2항하고 그 다음에 2까지 곱하면 2x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4의 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fx가 이렇게 표현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한글식에서 또 어떤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냐면 fx가 보이다시피 2차식이에요. 그 다음에 gx는 맨 처음에 문제 조건에서 3차식이라고 좀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의 좌변식은 그러면 3차의 다음식이 될 건데 걔를 2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럼 몫은 몇 차식일까? 1차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최고차의 개수 맞추려면은 지금 3차의 최고차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이 오놈의 정계식에서 최고차의 개수 x의 3제곱항의 개수를 1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에 x가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어떤 상수가 더 붙을 수도 있는 거겠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이걸 x 플러스 b라고 굳이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fx에 더하기 gx라고 하는 걸 x의 1차식으로 나왔을 때 그때 나머지, 그 다음에 얘를 이걸로 나왔을 때 그때 나머지. 맞습니까? 근데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어때요?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x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였기 때문에 요 놈이 x 플러스 b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냥 x면 되는 거죠, x. 그래서 이제 그 생각까지 이어지면은 그냥 요 놈을 1차식이면서 최고차의 개수 1인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굳이 뭐 상수까지 불 필요는 없겠구나. 가의 조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시키면 돼. 그러면 이제 a 값을 구해내기 위한 작업으로서 문제 조건에 주어져 있는 g1의 값은 7이다라는 조건 속에서 x자리 2를 대입해준다고 했죠. 그러면 좌변이 f의 1에 f 플러스 g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 우변은 1 대입하면은 요놈 1이겠죠. 곱해서 1이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a 정도까지 우리가 표현을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갑니다. 그 다음에 f1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이제 1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8-2a죠. 그 다음에 g1의 값은 문제 조건에서 7이라고 줘도 있지. 여기 1 플러스 a하고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a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a 값은 4가 나옵니다. 그러면 f 함수 이제 완성되는 거죠. 이게 f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F3과 마무리지면 이 문제는 끝.
그 다음에 나면서 질문하고 20번 문제 뭐 부채문을 같이 좀 봐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 지금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가 써고 있는데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같이 문제 확인해 봅시다. 좌표면에 먼저 A점, B점은 정확하게 그 위치가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C점하고 D점은 지금 모르는 상수 T값이 이용돼서 T값이 암수값이죠. 이 T, 0점이고 그 다음에 0,T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작업이라고 하는 게 C, D 위에 P점이 존재해야 된다. C, D 선분 위에 P점이 존재해야 된다. 근데 그 P점은 A하고 P하고 B를 연결하는 이 선을 그린다고 했을 때 그 각의 크기의 값이 90도 조건을 만족하는 P점이 이 선분 위에 존재해야 된다.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T값의 범위 가장 큰 T값하고 가장 작은 T값을 구해봐라. 정비 요구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문제를 읽어봤을 때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있죠? 각 A, P, B가 90도다. 90도 조건 나오면 뭐 돌리라 그러니? 원을 돌리라 그랬지? 어떤 원입니까? A, B가 지름인 원인 거죠. A, B가 지름인 원. 아시다시피 요 원상에 존재하는 점이라고 한다면 이 각의 크기가 90도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P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 따르면 원 바깥에 존재하는 점이다 보니까 이 각의 크기는 90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 오디에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T값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T값 조금 더 키운다라고 한다면은 이 성분 자체는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될 건데 그럼 문제의 의미에 만족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그리는 이 성분이 이하고 만나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성분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P점으로서 이 성분이 존재하자면서 이 각의 크기를 90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T값하고 가장 작은 T값 상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입니까? 접하는 상황인 거죠. 결국 가장 큰 T의 값, 그 다음에 가장 작은 T의 값은 접하는 상황에서 이 T값을 구해내라는 거네요. 충분히 이해되겠죠? 이제 연산은 그닥 별건 없습니다. 이 원하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접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T값을 결정지어주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점, 다행히 얘가 지름이기 때문에 중점의 좌표의 값은 몇 칸 몇이에요? 3,4점이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반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2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맞지? 그래서 접한다는 조건을 쓰기 위해서 먼저 이 직선을 표현을 잡을게요. CD 직선. 좀 뒤에 다시 눈이 지금 벌써 또 풀렸는데 그냥 백날 얘기해도 그냥 벌써 눈이 풀렸어 그냥. CD 직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하고 y절편 중에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에 플러스 t 정도로 지금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접한다는 조건을 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바꿀게요. 그럼 x에 마이너스 플러스 2의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점 3,4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원의 반지름 거졌다. 간단한 식 만들면 되는 거지. 제가 절대값 3의 플러스 8의 마이너스 2t가 될 거고 요 놈이 원의 반지름 몇이다? 이다. 이걸 만족하는 t값을 구해주면 큰 값이 최대값인 거고 그 다음에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반대는 그냥 별건 없습니다. 루트라고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최대값, 최소값 차이값이기 때문에 뭐 빼면 다 나올 거죠. 답 1번이니까요. 1번이에요. 답이 1번.
그 다음에 전에 나온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문제 유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주어져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억되는 디귿의 참 거짓을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건데 지극히 그냥 사고로 베이스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딱히 뭐 공식 같은 거 쓸 필요도 없고 주어진 상황 잘 기억 속에 남겨둔 상태에서 이런저런 생각도 진행하면 돼요. 그럼 같이 주어진 조건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억니은 이것의 참거리 생각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주어져 있는 조건을 굳이 뭐 식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림을 통해서 그리는 게 좋아 보이고요. 지금 A 집합, 그 다음에 이어서 B 집합, 그 다음에 이어서 C 집합 까지만 일단 표현을 잡을게요. 전체 집합 표현 잡을까요? 먼저 요 일반적인 세 집합의 관계를 표현 잡았고 그러면 이제 조건들을 한번 확인해보자. B하고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들이 2개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B 차집합 A면은 이 부분이 나왔겠죠?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게 지금 1이네요. 딱히 뭐 그림에 나타내기가 약간 불편하네. 그 다음에 이어서 C 차집합 A가 2다. 그러면 C에서 A를 뺀 거니까 이쪽 부분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가 지금 2개라는 얘기네. 그 다음에 이 조건만으로 이제 기억된 디귿의 참 거짓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봅시다. 먼저 기억부터. A와 B와 C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는 반드시 빵개가 아니다. 이게 참지 것인지 확인해라. 라고 나왔는데 이걸 만약에 빵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빵개가 아니라고 했는데 한번 여기 들어가는 원소 개수가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여기 나오는 조건들을 통해서 이제 한번 각각의 부분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찾아보자. 먼저 B와 C의 교집합에 들어가는 원소 개수가 2개가 되기 때문에 빼도 박고 못하고 여기에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여기 빵개 들어가면 여기 2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어서 B 차집합 A라고 한다면 B에서 A를 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인 겁니다. 이거.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1개라고 했는데 무슨 됐니? 이미 벌써 몇 개 들어갔어? 2개 들어갔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인데 이 조건은 위반되죠? 그래서 이걸 빵개라고 가정했더니 뭔가 모순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빵개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기억은 참. 그냥 따라왔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니은까지는 그냥 다시 그냥 이 그림을 활용할게요. 니은까지는 그냥 이 그림을 활용할게요. 니은에서는 A와 B와 C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2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 개수가 지금 2개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기억에 확인해서 했던 그 생각을 그대로 이해 나갑시다. B와 C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는 2개. 그럼 여기는 빵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B 차집합 A의 원소 개수는 1개. 그럼 B 차집합 A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고 여기에 1개가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여기에 1개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 차집합 A의 원소 개수가 2개. C 차집합 A면은 이 부분이죠. 그럼 이 부분에 들어가는 원소 개수가 2개면은 여기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전체 개수가 몇 개였어? 5개였지. 그럼 5개 지금 다 사용했네.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결국 C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 더 들어갈 수 없어요. 이미 5개를 다 사용해서 우리가. 그렇죠? 그럼 빵개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결론적으로 C집합의 원소 개수는 4개가 맞겠지. 뭐 이 정도의 생각입니다. 이 정도의 생각.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나마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디귿인데 디귿에서 A집합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 B집합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 C집합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의 곱
요놈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더하면 42가 된다. 가장 많은 값,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더하면 40이다. 결국 최대값을 더 더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NA 더 곱하기 NB 곱하기 NC가 가장 큰 경우와 가장 작은 경우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딱히 뭐 공식 같은 거 쓰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기억 니은에서 이렇게 막 개수도 막 집어넣지 이런 작업들 진행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가장 작게 만들어진 경우하고 가장 크게 만들어진 경우 먼저 첫 번째는 최소의 경우 찾을게요. 먼저 해볼 수 있는 상황은 해볼 수 있는 생각은 전체가 지금 5개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NA 곱하기 NB 곱하기 NC가 최소려면 아무래도 5개를 다 쓰지 않는 게 좋겠죠, 여기 안쪽에. 맞죠? 그래서 딱 기본 조건으로 요놈만 만족시키게끔 어떻게 하든지 개수를 최소한으로 집어넣으면서 찾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갈게요. 먼저 첫 번째로 여기는 미니멈 1개거든요. 딴 개는 안 되죠? 그래서 1개를 집어넣는 경우로 가볼게요. 그러면 순차적인 생각의 흐름은 이제 저 첫 번째 교집합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B와 C 교집합 음수계수 여기 1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B 차집합 A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이려면 여기가 빵개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C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고 한다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개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1개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으로 이 조건은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 위에는 다 빵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냥. 빵개. 그래서 3개 사용하고 나머지 바꿔주면 2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놈의 원소의 개수는 1개, 그 다음에 요놈의 원소의 개수는 2개, 그 다음에 요놈의 원소의 개수는 3개. 그래서 6이 만들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다른 상황을 갖고 더 적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확인해 보면 다 이거보다 더 큰 값이 만들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신청 거쳐서 판단 내리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최대값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 이어나가 봅시다. 전체 집합 5개고 그 다음에 이어서 A집합 그 다음에 B집합 그 다음에 C집합인데 일단 얘도 동일하게 여기 1개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연수적으로 여기 1개, 그 다음에 여기 1개, 그 다음에 여기 1개까지는 어차피 결정이 되지. 맞죠? 아까 동일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2개가 남았는데 당연히 요놈의 원소들이 많을수록 저 고백값은 커질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도 다 여기다 집어넣는 게 좋아요. 맞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까지가 가능한데 그건 여러분들이 실행성 거쳐봐야 돼요. 여기에 내가 2개를 집어넣고 나머지 1개. 아니면 여기 1개, 여기 1개. 그 다음에 내지는 여기 2개 집어넣고 나머지 1개.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 다 해보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여기다가 2개를 집어넣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아무래도 여기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A의 원소기도 하고 B의 원소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갖고 한번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은 3이고, 그 다음에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3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C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4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고백값은 36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실행사고 했죠. 여기다 2를 집어넣은 상황에서 맥시멈으로 조건을 만족하면서 개수를 집어넣어 봤을 때 또 생각해 볼 수는 있어. 근데 이것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최대값은 얘가 맞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딱히 뭐 유형이라고 하면 그래요. 그냥 뭐 생각할 수 있냐 없냐 문제인 거지. 그 다음에 29번에서 30번.
29번은 이제 이번 여러분 김어수 시작거든요. 함수. 아마 내신 대비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지금 푼 문제가 23년도 기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느낌이 있는 문제긴 한데 설명을 들어보면 의외로 답은 간단하게 나와요. 지금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연산이 뭐 들어가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같이 한번 생각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X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대응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용어로 정의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 놈에서 요 놈으로의 대응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됩니까? 물어볼까요? 치역 아니죠? 공역이죠, 공역. 치역은 이 공역에서 그렇죠, 선택받은 놈들이 집합이에요, 치역은. 정역, 공역, 치역. 근데 아무튼 이 대응의 관계를 fx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 1대1 함수라고 하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죠. 1대1 함수는 뭡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대응이 1대1 함수예요? 지역이 하나씩. 치역이 하나씩 있다. 약간 설명이 좀 부족해요. 치역이 하나씩 있다라는 건 약간 좀 설명이 부족하고 그 정확한 정의라고 해야 될까?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죠? 1대1 함수?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1대1 함수라고 해요? 정역 하나의 지역. 정의역 하나에 치역 하나는 함수도 그래요. 함수도 그래요. 지역이 뭐죠? x는 y에 대응이 됨에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벤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은 벤다이어그램이 된다. 대응도를 갖고 표현하면은 대충 느낌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정의역이 있어요. 어떤 원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역이 있어. 어떤 원소들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게 함수 맞죠? 함수 맞아요. 이거. 하지만 1대1 함수는 아니지. 알고 있네요. 이렇게 모이지 않는 거지. 1대1 함수는 모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x 값이 달랐을 때 대응되는 y 값이 어떻게 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래서 1대1 함수의 정의가 이거예요. 여러분 김원근 시험 껌이에요. x의 값이 달랐을 때 대응되는 값 f의 x1 그 다음에 f의 x2 요 놈에 대응되는 값, 요 놈에 대응되는 값 그 두 개가 같지 않아야 된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야.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대응의 규칙을 표현하는 fx라고 하는 게 fx의 플러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 곱하기 요 식이 반드시 0이어야 된다 라고까지가 지금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뭐 특이한 조건들이 나왔는데 함수값이
뭐 이 세 개 고백값이 음수다라고 조건이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 이제 결국 포인트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결국 얘가 포인트예요. 어떻게? 요놈 곱하기 요놈이 0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0이 되지? 또는 얘가 0이 되겠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얘가 0이든지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5든지 또는 얘가 0이든지 fx가 마이너스 4x든지 그 대응의 규칙이라고 하는 게 이걸 따라가든지 또는 요를 따라가든지 각각의 x에 대해서 지금 x 집합의 원소인 x에 대해서 얘를 통해서 y값을 구하든지 아니면 얘를 통해서 y값을 구하든지 됐습니까? 이걸 굳이 우리가 뭐 2차원 포물선, 뭐 1차원 직선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정의역이 실수 전차가 아니라 그냥 이 6개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6개의 숫자의 대응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음반이 납득됐습니까? 그럼 이제 갑시다. 먼저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 가능하죠? 그러면 대응되는 fx의 값은 요 놈을 통해서 구할 수 있든지 아니면 요 놈을 통해서 구할 수 있든지 그러면 대응되는 값은 어떤 값과 어떤 값이 가능합니까? 마이너스 4든지 또는 10이든지 물론 뭐 요놈으로 y값 생각할 건지 요놈으로 y값 생각할 건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좀 이따 우리가 판단 내릴게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나 가능한 숫자가 마이너스 2가 가능하죠? 그럼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대입되는 y값이 1인 거죠. 아니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서 8이라고 하게 되는지 가능한 상황은 대입되는 y값이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든지 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네. 그냥 얘는 4네요. 그럼 얘는 확정인데? 얘는 확정이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갈게요. 0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다 0 대입하면 5가 나올 거고 또는 여기다 0을 대입하면 0이 만들어질 거고 계속 갈게요. 판단은 좀 이따 합시다. 그 다음에 1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4든지 또는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든지 계속 갈게요. 그 다음에 2라고 한다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1이든지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은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이 만들어질 거예요. 또는 마이너스 8. 그러면 이제 나 조건까지를 같이 조합하면서 실제로 요놈의 대응이 어느 놈을 나쁜지 그만 판단을 내려주면 됩니다. 이제 뭐부터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0에 대응되는 값하고 1에 대응되는 값하고 2에 대응되는 값이 곱하면 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에 대응되는 값이 0이 나오는 게 안 돼.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얘가 0이면 그냥 곱한 값이 0이 돼버리거든. 이런 생각들이에요. 이런 생각들. 그래서 결국 여기서 5가 아니라 0이 된 짝은 안 들어가죠. 0은 제외시키고 0인 짝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이 이어지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또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네요. 아까 마이너스 1의 짝이 y값이 4로 결정된다 그랬지? 그러면 얘의 짝이 4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4 안 되네요. 그러면 결국 이제 몇이 안 돼?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어서 세 개의 고백값이 음수가 되려면은 셋 다 음수든지 하나만 음수든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양수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음수 나왔기 때문에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8 대지하고 얘는 1로 갈 수밖에 없네요. 생각하면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이어질까? 그렇죠, 위로. 얘가 1이면 얘가 1로 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럼 8로 이어지죠. 8.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에 대응되는 값은 우리가 뭐로 생각하면 될까? 마이너스 4로 하나 갔기 때문에 이거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이 이어지겠네. 그러면 대응되는 y값 다 찾아내요. 마이너스 3에 대응되는 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값,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값, 0이 대응되는 값, 1에 대응되는 값, 2에 대응되는 값. 동건아, 너 뒤로 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함수 문제인데, 이제 함수 문제들이 이래서 진짜 어려워요. 함수 문제. 이 문제 푼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해석은 되나? 여기까지 못 봤는데. 여기까지 볼 시간이 없었어. 이제 2차 함수 베이스로 만드는 함수 문제죠. 2차 함수 베이스의 함수 문제인데, 저는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만만치 않아. 함수 때문에.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그냥 2차 함수가 아니라 이제 유리함수 바꿔버리면 되지. 유리함수 바꿔버리면 되지. 비슷한 문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맞춰서. 그럼 일단 문제 쳐다보세요 한번. 당연히 30번 문제고 뭐 이거 30번 문제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건데, 근데 어렵다고 그냥 포기만 해서는 몇 번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역량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분명 어려운 건 알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주고 기억하려고 노력해주고. 전형적으로 문제를 보는 케이스지. 중요한 포인트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 함수 문제 거의 고난도 문제 99% 이상이 다 그래프로 문제 이해하고 요구사항 생각하면서 해법을 잡아내는 겁니다. 정말 99%예요. 고난도 문제들이. 봅시다. F함수, 2차 함수 정확하게 주어졌네요. 정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G함수는 꼭점에 잡힌 값이 m이면서 그 다음에 아래로 그룹한 공무상. 그 다음에 여기 쓰인 m의 값은 기본적으로 양수값 조건에 나왔기 때문에 얘도 정확하게 하지만 대충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지. 거기가 첫 번째예요. 좀 이따는 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집합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집합은 fx에 이퀄에 t 또는 gx에 이퀄에 t를 만족하는 x의 값.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골 때려주시죠. 그 다음에 위 집합의 원소들의 합을 ht라고 표현을 잡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ht의 집합 원소들의 합을 ht라고 하고 ht 집합의 시험 이것들의 원소들의 합이 19의 조건을 가지고 저 무릎함수값 m의 값을 결정을 제거하라 정도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럼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걸로 상황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조건들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첫 번째 그릴 그래프는 2차 그래프겠죠. 꼭지점이 아니 꼭지점이 아니라 추가 요점이 0하고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에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을 때가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바로 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인했습니다.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냈어요. 그 다음에 연어서 이제 두 번째로 지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못 그리는데 근데 그나마 꼭점의 좌표값이 m,m이고 m,m이고 그 다음에 이제 m의 값이 양수라는 설정이 잡혀 있어서 그나마 이제 우리가 뭐 이 정도로 그려낼 수 있죠. 뭐 이 점을 m,m이라고 잡을까요? 이 점을 m,m이라고 잡을까? 이 정도? 이 정도? 그 다음에 보다시피 이창의 개수값은 똑같이 1로서 폭 자체가 같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는 공략했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이쪽이 집합에 들어가 있는 이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되는 이 조건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fx의 이퀄의 t나 gx의 이퀄의 t를 단지 식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 그래프에서 이 좌표면에서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걸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지. 어떤 친구들은 바로 눈에 보일 겁니다.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방정 자체를 우리가 유민아 뭐 뒤로 가시. 이 방정식을 함수의 그래프 엮을 때는 어떻게 엮어주나? 그렇죠. 교점이죠. 교점이에요. 교점. 아주 정답 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f 함수의 그래프하고 y는 t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이야. 교점에 정확히 말하면 x좌표 값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y는 fx의 그래프하고 y는 gx가 아니라 y는 gx의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y는 t 라고 하는 요놈의 교점의 x좌표가 지금 이것들이 지금 이 집합의 원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기본적으로 t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을 지금 생각했거든. 이 꼼줄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의미가 없구나. 이쪽만 생각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교점이 몇 개 있어? 2개 있죠? 요놈의 그래프 내지는 요놈의 그래프하고 교점 좀 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분간은 계속 2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교점이 있어 달라지네? 교점이 몇 개 있어요? 이거는 3개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순간만 교점이 3개 있는 거고 그거보다 살짝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몇 개 나오나? 4개 나오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4개 나올까? 요놈의 전까지 4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교점이 또 3개가 나오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려버리면 또 교점이 몇 개 만들어져? 4개 만들어지지. 그래서 t 값의 변화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다르진다. 다시 말하면 이 집합의 원소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원소들의 개수가. 물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5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나누기 위해서 생각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경나누기. 이해됐죠? 그럼 이제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y는 t 직선이에요. 지금 그린 직선들이 y는 t 직선. 근데 그 t 값이 마이너스 1부터 언제까지? m 전까지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지금 t 값이 마이너스 1부터 그 다음에 m 전까지. 이 경우에는 보이다시피 교점이 몇 개 있어?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것들의 x 좌표들을 더한 게 ht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ht는 이 각각의 값이 몇인지 모르겠지만은 요놈의 합의 값은 대칭축이 마이너스 2라는 사실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요놈하고 요놈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바로 얘가 나올 거거든. 대칭축이 좌우 대칭이 크니까.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의 합의 값은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 정도 생각이 진행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첫 번째 포인트는 단위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고난도 문제는 항상 그림을 엮어주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경우는 지금 t 값이 m일 때겠죠? 이때는 합의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교점이 보이다시피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의 x값들의 합은 똑같이 마이너스 2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x값까지 더해주면 되겠지? m이지? 그 마이너스 2의 플러스 m이 되는 거네요. 교점 3개고 이 두 개의 x좌표 값들의 합은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이것만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의 플러스 m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 갑니다. k 값이 m보다 크면서 그 다음에 요 놈보다 작을 텐데 요 놈은 그때 값이 몇인지 우리가 모르네. 그래서 이거 한번 계산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는 지금 F함수하고 주어진 G함수의 뭔가? 교점인 거죠. 교점의 Y좌표 값이 몇인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 따라왔습니까? 근데 일단은 교점부터 먼저 구하세요. 교점부터. 그러면은 x의 제곱에 플러스 2x의 이퀄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의 제곱에 플러스 m까지 될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x의 제곱이 지워져서 뭐 굳이 뭐 2차 반식으로 풀 필요는 없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쪽으로 이항해서 2로 묶어주면은 1 플러스 m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m으로 묶어주면은 m 플러스 1이 만들어져서 m의 값이 양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소고시켜도 별 문제가 없네요. 교점의 x좌표 값이 2분의 m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교점의 y좌표 값이라고 했죠? 그럼 요 놈이든지 요 놈이든지 이용돼서 f의 2분의 m 값 구하면 되지. 그러면 2분의 1이면은 4분의 m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m 만들어지겠네. 제가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이 순간에서 이제 우리가 교점을 확인해 보면 교점이 보다시피 지금 이 3번의 상황이기 때문에 교점을 4개 만들어져요. 당연히 이 두 개의 x좌표 값의 합은 아까 우리가 판단했던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이 두 개의 x좌표 합은 2m이라고 판단 내리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m 플러스 2m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는 그냥 요 놈일 때죠? k 값이 4분의 m의 제곱에 플러스 m이 돼. 이 경우에는 교점의 x좌표 값들의 합이라고 하는 게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까지인데 그러면은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지금 이거하고 이거의 합의 값이거든? x좌표 값들의 합이라고 하는 게 그럼 저 x좌표 값들의 합은 어떻게 확인할까? 일단은 그냥 이거 두 개 더해주고 그러면 얘가 한번 중복될 거 아니야. 이때 x좌표 값이. 근데 그때 x좌표 값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될까요? x좌표 값을 그렇죠. 이거죠 이거.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게 지금 2분의 m이라고 가운데 계산이 났거든. 맞습니까? 다시 말할게요. 요 놈에다 요 놈 교환값이 마이너스 2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요 놈에다가 요 놈을 더한 값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가 이렇게 확인했던 2m이거든. 위하고 동일한 값인 거죠. 근데 분명히 이게 한번 중복해서 계산이 됐어요. 그럼 한번 2분의 1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 생각이 이어지면 이해도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다섯 번째 상황은 k 값이 이제 이보다 크겠지. 4분의 m제곱에 플러스 m보다 클 때. 이 경우에 합의 값은 결국 4개 숫자이기 때문에 아까 4개 숫자합이 이거 똑같은 상황이죠? 3번하고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에 오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우 나누기로서 이렇게 HT를 표현했고 그 다음에 HT를 집합으로 생각해라. 치역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집합으로 생각을 해라. 정역, 치역, 공역 다 집합입니다. 집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지.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이거. 그래서 치역에 해당되는 원소는 그냥 4개네요.
그래서 4개의 원소들의 합이 지금 19라는 거기 때문에 이 4개 합의 값이 더했을 때 19라는 거기예요. 지금. 문제의 값 나오겠네요. 선생님 어떻게 이해됐나? 정말 문제를 진짜 많이 꿔놨지. N함수, G함수, 또 집합에 또 HT의 함수에 또 HT 함수의 치역에 정말 이 전형적인 고정비 함수 문제 꽂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계속 보면 이런 문제들. 자꾸 정답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풀이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럼 이어서 이제 그 다음 모의고사 프레스 나눌게요. 오늘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어 보이네요. 일단 한 개까지만 합시다. 우리 어디까지? 다음 모의고사가 이번 대충 중간고사 할 거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할만하지 않나? 어떠할까?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최근 이거 모의고사 기출이라서. 떨지 말고 문제 풀이 시작해. 이게 풀이 시작해. 사전만? 사전만 풀어봐. 사전자료만 푸세요. 사전자료만. 시간이 없으니까 사전자료만. 이제 끝내줄게. 약속. 이제 끝내줄게. 근데 이게 방전에 같은 시험보다 어려워요. 특히 사전자료들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전자료만 풀어봐. 찾아봐. 사전. 그리고 일단 사전자료만 풀어봐. 사전자료.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아.
유빈이도 시간 없으니까 사슴짜리만 보여. 지역이 중요한 거.
오늘 30분에 끝낼게요. 굉장히 얼굴 하승이 좋은데? 사실 너무 많이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시험 끝나고 다 진행을 날리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아, 포맷이라고 하죠. 포맷. 컴퓨터 포맷 하듯이.